비도 좀 오고. 그 강릉에는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그죠?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더라도 진짜 천금 같은 비가 있고, 그죠? 정말 생명수와 같은 비가 있고, 장마지고 비가 이제 뭐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는 비가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비가 있고,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늘 천금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상대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귀찮고 쓸데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늘 상대에게 필요하고, 그죠? 정말 감로수와 같은, 추울 때는 따뜻한 햇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이 보살각자님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내가 복을 지어가는 겁니다. 인복도 지어가고 재복도 지어가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우리 거기 수미 안주 하셨나 모르겠네요. 득실무착하고 그리고 우이부동하고 그리고 수미상같이 안주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철든 어른이다. 그렇죠? 철부지 어른이 아니고 철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복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더라. 지난 한 주 그렇게 잘 사셨나요?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이, 그죠? 복이 자꾸 이렇게 수성하게 자꾸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나와 더불어서 있으면 주변 사람이 같이 복이 많아집니다. 그죠? 화가 많은 사람은 그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화에 어떤 나쁜 것을 입게 돼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빚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 없이도 자꾸 베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와 어른을 구분을 할 때 한 유명 작가가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는 자기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피해자고 내가 자꾸 누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른은 어떤 존재다? 내가 내 힘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든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왜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철부지 어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힘든 것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불편한 것도 같이 살펴볼 줄 아는, 그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이야기할 때 내 힘든 거는 보지 않고 상대의 힘든 것만 바라다보고, 상대의 힘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왜 보살은 일체중생이 아프니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죠? 일체중생이 아프니 자기가 아픈 겁니다. 일체중생이 편안한 모습을 봐야지 자기도 편안한데, 누가 옆에서 아프다 그러면 자기도 아프기 때문에 그걸 아픈 사람을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그 보살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누구의 마음과 닮았냐면, 누구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과 닮았을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그죠?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자식이 힘든 것,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힘든 게 낫지. 자식이 힘든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자식이 힘든 모습을 보고 내가 해줄 게 없을 때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이 보편성을 띠게 될 때, 내 자식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병든 엄마의 무서운 마음. 네,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 엄마의 마음이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엄마. 이 병든 엄마는 그 마음이 무섭게도 변하더라. 제가 어저께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7년 전이라고 합니다. 7년 전이면은 2018년 그 정도 됐네요. 이 엄마가 남매 9살 난 6살 낸 남매를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 나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그 우울증이 심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변호인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뉴질랜드에서 이민 가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인데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좀 일찍 떠났고 그러니까 9살 난 6살 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엄마가 이제 거기 항우울제 약을 먹게 됐어요. 우울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이 세상을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한테 그 약을 먹였어. 자기가 하는 아이들한테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의 양을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이 먹였던 것 같다. 그 자기도 약을 먹었겠죠.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죽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행용 가방에 탁 넣어가지고 자기는 뉴질랜드로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창고 같은 데다가 왜 이게 짐을 넣어두던 보관하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기 짐을 다 정리해서 창고에 같이 집어넣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그리고는 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창고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 되는데 이 경제적 돈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창고료를 못 냈나 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창고료를 계속 밀리니까 그걸 이제 거기 강제로 처분하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경매로 그 물건을 샀던 사람이 그 가방을 열어보니 벌써 부패돼서 오래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열적으로 연락이 와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가 엄마니까 이 여자니까 그래서 잡아서 체포가 돼갖고 뉴질랜드 들어갔어요. 재판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나는 그 당시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지극히 정신적으로 정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병들어 있을 때 병든 엄마는 엄마의 마음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엄마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종종 실행도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과거 시대보다 현 시대가 어때요? 육체적인 병, 드러나 눈에 보이는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 드러나 보이지 않는 속병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 정신적인 어떤 병리 현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신과 상담도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서 약물 치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약물 치료가 또 근본이 아니 약을 먹으면서 다 나으면 좋은데 이게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또 뭐 이렇게 뭐 인지 행동 무슨 치료,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심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은 심한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된대요. 왜?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분되면서 감정이 안정될 수 있는 약을 먹는 그 동안에는 감정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근본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리 치료 중에서 그건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의 그 패턴을 교정하는 거래요. 교정해서 행동 치료.
내 행동이 지극히 뭡니까? 정상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상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긍정적인 어떤 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습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약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어떤 정신과 건강한 몸을 이제 몸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분들이 그럼 사는 이야기가 이게 정신적으로 크게 정신신경적 증상을 갖고 있고 이 21세기 복잡한 어떤 물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정신적으로는 뭐 피폐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한 게 뭐냐면은 방전된 자동차와 같다. 그래서 자동차가 방전이 되면은 뒤에서 막 밀어도 자동차가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다시 전기를 공급하든지 휘발유를 넣든지 해서 기름을 넣든지 해가지고 이 시동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동을 거는. 그 약을 먹는 것은 그 전기를 충전시키고 아니면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그러한 약을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질 뿐이지 그 모습 그대로 습관대로 내가 업식대로 무의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방전이 되고 또다시 뭡니까? 휘발유가 우리 앵고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평소에 운전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동치료를 하는 거예요. 행동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자성일의 진호국가 불사 공부한 내용 우리가 뒤에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성일은 엿새 동안 새로 내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받아가는 날이에요. 양심을 받아가는 날.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휘발유를 가득 넣어서 휘발유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예, 휘발유를 가득 넣는 날이고. 그래서 자성일 하루는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고 성스러운 날이 되어간다. 그죠? 성스러운. 그래서 우리 자성일 하루 심공하고 자성일 내가 하루 불공하는 이것이 방전되어 있던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방전되어 있고 힘들고 불편했던 것들,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기름이 이제 다 에너지가 다 됐어, 다 떨어졌어요. 그걸 충전시켜 나가고 다시 휘발유를 가득 채워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보람되고 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내가 물질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더라도 전주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지난달보다는 그리고 과거 몇 년 전보다는 내가 방전이 덜 돼야 돼요. 덜 힘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왜? 그렇게 운전 습관, 그렇게 내 마음을 작용을 일으키고 내 행동을 그렇게 행동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에너지를 덜 소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어떠합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일 속에서도 내가 덜 힘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덜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내가 훈련을 해나가는 것, 그러한 습관을 들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공하고 우리가 심당의 자성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죠? 그 자체가 그러한 훈련을 들여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훈련을 뭡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몇 해 전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고 했던 우리 선배 정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산에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운동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 그분 이야기가 나는 운동을 내가 살려고 한다. 예.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한 겁니다. 우리 심당에 취미로 오시면 안 돼요. 취미로 오시지 않죠. 내가 정말로 절실한 마음. 우리 왜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냥 설렁설렁 재미삼아 할 때와 재밌게 하더라도 절실하게 할 때는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마음 공부도 내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한 시간을 공부를 하고 하루를 공부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진실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는 내 삶의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불공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된 진흥 행자가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흥 봉독합니다.